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순입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윤석열 바보 아니야? 도대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 2년 반만 아는 채 모르는 채 넘어가면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대통령 자리를 호의호식하면서 넘겨갈 수 있는데 왜 이재명이 파놓은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야? 윤석열 한심한 거 아니야? 자기 부인 특검을 그렇게 여러 차례 야당이 시도할 때에 부인을 먼저 제스처로라도 부인을 감옥에 보냈더라면 이 꼴이 안 날 거 아니야. 윤석열 바보 아니야? 어떻게 계엄을 한다면서 이렇게 어설픈 짓을 해? 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거야. 계엄령이 뭔지도 모르니 그럴 거야. 저는 윤석열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위대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가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몰아붙이기 위한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로 탄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댈 데가 없으니까 국민 끌어넣는다. 아닙니다. 윤석열은 정확하게 자기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환경이, 주변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을 하려고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무슨 계몽이냐고요? 우리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민주주의란 단어도 모를 때에 미국이 이승만에게 안겨준 선물이 민주주의입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거기서부터 민주주의를 배우라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사실은 586 세대들 군부 세력에 대응해서 민주회복, 민주 활동했다라는 완장 하나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해먹고 높은 자리 해먹고 빨대 꽂아가 큰 기업 밑에서 빌부터 살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많지만 결코 그건 자랑할 만한 훈장도 아니고 그들이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제대로 심은 건 아닙니다. 다만 군인이 국가를 리드하던 시대에서 민간인이 리드하는 시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전국에서, 저작거리에서, 도로에서, 골목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외침은 이게 진정한, 엄정한, 확실한 민주주의입니다. 어정쩡한, 의미도 모르는 어중간한 대충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이때까지 대충 민주주의, 어정쩡한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이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고 자유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준 계기가 바로 윤석열의 계엄 선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이 나라가 얼마나 좌파 카르텔에 찌들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계엄 선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껍데기로 보면은 세계 10대 안에 드는 최강국이다. 군사력 세계 5위, 경제력 세계 10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 대학을 가는 대학 졸업자가 있는 나라, 디지털 선진국, 이런 겉으로 보는 하드웨어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룬 국가이고 지금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보이지만 그 소프트웨어는 철저히 썩었고 부패했고 병들어간다.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걸 손 놓고 병들어가고 부패하고 썩는 나라를 흘러가도록 할 수가 없다. 이대로 둔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다. 얼마나 좌파 카르텔이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계엄 선포 이후 2달 가까운 세월을 통해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실이 증명되는 걸 봤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얼마나 실존하는지, 국회, 법원, 검찰, 언론, 경찰, 군대, 국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사법부, 최고 권력기관에 좌파 카르텔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당 자체 내에도 번지르르한 이름으로 중도 우파란 이름 하에 실질적으로 좌파와 똑같은 행동, 좌파와 똑같은 이념을 가지고 보수의 가치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숫자가 여당 내에서도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의 숫자는 그런 숫자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내세워야 된다, 뭐 사무실을 낸다 등등. 언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 중에 바보죠. 공수처의 반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위법, 검찰의 위법, 헌재의 변법, 법원의 위법, 위법과 위법 위에 마지막 위법에 손을 더 얹어 한 수 더 보태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실제 자기들이 수사 하나 안 하고, 직접 대면 수사 하나 안 하고 대통령을 기소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이게 대한민국 현 주소입니다. 이거를 대통령은 자기 재임 기간 2년 반 동안 눈으로 봐왔습니다. 겪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게 본격적인 뿌리는 문재인 정권 때, 물론 그 전 노무현 정권도 했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 좌파 카르텔이라는 게 이렇게 철저하게 또아리를 털고 진지를 구축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이 좌파들의 빨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수지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걸 봤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나라가 망한다. 윤 대통령의 역할은 대통령에서 계엄을 선포한, 민주당 말로 하면 내란 수계였다가 지금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반 이상 혹은 반에게는 최소한 영웅으로 지금 대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웅이 연예인들이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인기에 의한 영웅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이러니컬하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줬습니다. 왜? 청년 세대야말로 대한민국을 유지해가야 될 세대들인데 그들이 정말 이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대한민국,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거루터기가 지금 붕괴되고 있거나 여기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촛불에 휘말려 대통령이 그냥 희생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라도 나는 좌파들의 이때까지 망쳐놓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으로 망치는 게 아니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 민주주의에 마지막 그루터기까지라도 붙들고 외치겠노라. 그대들이 가져야 될, 향유해야 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체제다. 20, 30대들이 그걸 올곧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곧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익을 계산해서 누구의 시킴에 의해서 일당을 받고 나와서 외치는 부대들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미디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는 아주 반짝반짝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보라고요. 자기 개인 직업을 던지고 1년 1억 벌 걸 포기하고,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는 60억 연봉을 포기하고 내가 외친다. 너들이 나를 노사물하고 공격을 해도 좋다. 노사물 출신 맞더라고요. 노사물하고 공격을 해도 좋다.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짓밟히고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 그게 바로 양심의 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양심의 소리를 일깨워준 겁니다. 마치 신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순교시키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를 불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턱도 없이 대통령을, 정말 턱도 없이죠, 당사자와 대면 수사 하나 하지 않고 내란죄로 기소를 한 겁니다. 깜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수위를 입었다는 겁니다.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피고인이 되면서 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나는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쁜 검찰놈 새끼들 나 이제 죽었어. 이 안에서 어떡하지? 아닙니다. 그 의연함은 과장으로 제스처로 연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난 이걸 위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위해? 20, 30대들이 향유하고 즐기고 발전시켜 나가고 키우고 부흥시키고 융성시킬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올곧게 지키는 그루터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설사 순교자로 끝난다 손치더라도 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나는 순교할 가치가 있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내가 몸을 던진 거다. 그 메시지를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어떤 대통령도 국민들의 사상을 그리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불과 1, 2개월 만에 이렇게 정신적인 혁명, 정신적인 계몽을 일으켜준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소중한 존재를 우리의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순교자로서, 계몽가로서, 철학가로서, 정신적 지주로서 그의 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적 지주로서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건 없이 국민들이 나와서 윤석열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기가 스스로 고통받고 인권유린당해 면회도 하지 못하고 편지도 자기 마음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구속되어서 체포되어서 쇠창살 뒤에 앉아있는 것밖에 없는데도 날이면 날마다 그의 인기가 올라가는 이유가,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정말 구체적으로 거기에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양심의 소리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신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댐댐이는 언제 드러난다? 평시에 안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막걸리 좋아하는, 술 좋아하는 습관에 대해서 술 그만 마시라느니 그 때문에 망친다느니 김건희를 너무 에어싸지 마라. 김건희만 포기했으면 너는 그 꼴이 아닐 텐데. 그리고 바보같이 왜 조금 더 기다리지. 기다리면 그냥 될 텐데 왜 쓸데없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민들도 괴롭히고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바보같은 짓을 해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 쫓겨나기까지 됐냐.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기까지 되었냐.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도 낼 수 없는 용기를 그는 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계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진짜 민주주의를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민주주의의 계몽가, 민주주의의 순교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대통령직을 걸고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 우리에게 눈뜨게 하는 거,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송영선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